우리 좀 이쪽으로. 인주 다른 데 나오고. 이거 어떻게 알아? 자, 오늘 첫 시간이지. 특강은. 이 문제들이 다 어법상 이렇게 나올 텐데, 어법에 틀린 거, 어법에 맞는 거 이렇게 나올 텐데, 문제가 위에 한글 문제가 엄밀하게 말하면 어법과 문법이 좀 다른 말인데, 어법은 한 단어의 사용법을 얘기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가장 쉬운 건 니네가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에 따라서 목적어가 오고 안 오고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것들을 어법이라고 그래. 어법. 문법은 전체 문장에서 이 자리가 맞냐라는 게 물어보는 게 문법이야. 쉽게 말하면 이거 이 자리에 이렇게 써도 돼? 라는 거지. 그래서 사실은 문법이 더 맞는 말인데 문법상 틀린 것은 해야 되는데 문법이라는 게 좀 딱딱하니까 그냥 어법으로 통일시켜서 이렇게 쓰고 있어. 근데 내가 이제 설명하면서 어떤 게 어법이다 문법이다 얘기를 할 거야. 통칭해서 우리는 그냥 어법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수능에서는 보통 29번 문항으로 한 문제 등장하는 문제고 스타일이, 내신에서는 적게는 3개에서 많게는 5개 정도가 학교 내신 시험에 포함되는 게 문법 문제야. 그러면 학교 시험이 뭐 10문제는 아닐 테니까 비중이 그렇게 크진 않아. 맞지 않냐? 한 몇 문제 나오겠어. 고등부 내신 문제가,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전체 영어 문항 개수가. 수능은 45문항이고 특히 포함해서. 내신은 또 30문항 안쪽이야. 대부분. 30문항이라고 잡았을 때 내가 지금 문법 문항 한 3에서 5문항 정도 된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비중이 높진 않아. 뭐 만약에 서술형원에서 뭐 6점짜리 이렇게 낸다고 해도 좀 큰가? 3문항이면 18점? 그 정도로 배점을 해. 그러니까 전체 100점 중에서 학교 내신 시험에서 문법이 차지하는 비중은 한 20에서 30점 정도 돼. 나머지는 다 독해거든.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이 1년 내내 문법만 하고 있을 수가 없어. 예를 들어서 퍼센테이지가 그럼 이거 버리고 나머지만 잘 맞춰도 70은 나오잖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맞으면 좋겠지만 문법이 주가 아니야, 고등부 영어는. 그래서 이 문법에 대해서 비중을 많이 두지도 않으면서 알긴 알아야 되니까 가장 효율적인 풀이 방법을 딱 익히는 게 중요해. 왜? 이 가성비 따지는 거야. 비중이 작으니까 많이 공부하지 않아도 그 문법 문항에 대한 풀이법을 알고 있으면 공부는 적게 하면서도 정답률은 높아져서 정답을 맞출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지. 오케이? 나머지 독해는 시간을 많이 써야 돼. 근데 단순히 해석만 하는 게 아니고 문장의 구조도 봐야 되고 글의 맥락도 봐야 되고 뭐 빈칸 순서 이런 거 다 공부해야 되니까. 근데 어법은 딱 정형화돼 있어. 어법은 그러니까 저기 이과 학생들, 수학 좋아하는 애들은 어법 문제를 되게 좋아해. 왜? 딱딱 떨어지니까. 그걸 이제 특강 시간에 보여줄 거고, 내가 그래서 1년 내내 이 어법 문제 풀이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단기간에 특강을 통해서 완성을 시켜주려는 거야. 오케이? 그런 취지로 선생님이 특강을 하는 거고, 내신에서는 한 서너 문제, 3에서 한 5문항 나오는 거야. 자, 근데 스타일이 먼저 수능 스타일부터 얘기할게. 29번 문제가 수능 스타일로 나오면 수능의 29번은 어떻게 나오느냐? A, B, C 이렇게 하고 둘 중에 어떤 것이 맞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유형이 첫 번째 유형이야. 선택형이지. 바로 여기 보이 저쪽 밑에 2번 문제 보니까 그렇게 돼 있지. 요거를 니네 선배들은 여기다 연장선을 쳐가지고 네모가 되겠지. 그래서 이런 유형을 네모 어법이다 이렇게 불러. 그런데 1번 문제 보면 스타일 보면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리고 아마 밑줄이 다 쳐져 있을 거야. 요거를 밑줄 어법이다. 그래서 내신 문제는 뭐 찾아서 바르게 고치시오라든지 뭐 어법상 틀린 문장의 개수는 막 변형해서 나오지만 수능 29번은 요거 아니면 요거로 나와. 그래서
이 문항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둘 다 나오는 게 아니고 매년 수능 한 번 보지. 한 번에서 이걸 선택을 하게 돼 있거든. 근데 어느 게 난이도가 높을 것 같아? 오른쪽 거지. 왜냐하면 이거는 어차피 문법을 선택을 하겠지만 적용되는 어법은 하나라고 이 문장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배워야 될 문법의 그 틀을 하나, 둘, 세 개만 확인하면 돼. 근데 얘는 답은 분명히 하나겠지. 하나인데 나머지 밑줄도 아무데나 쳐놓은 게 아니야. 다 배운 어법을 관련해서 맞은 문장이 4개인 거야. 오케이? 원투 다음에 뭐 써? 원투 다음에 ing가 투야. 투 쓰지. 그런 원투 투 같은 어법으로 맞는 것을 4개 포진시켜 놓고 틀린 거 하나. 인조이는 뭐야? 그럼 이 중에 하나는 인조이 다음에 투가 있겠지. 이런 식으로 내는 거야. 그래서 내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니네가 확인을 하려면 얘는 문법을 3가지 정도 정리하면 되는 거고 얘는 5가지나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난이도는 이쪽이 높아. 그리고 지금까지 최근에 고3 기준으로 수능 3년 동안 3번 봤을 거 아니야? 싹 다 오른쪽으로 출제됐어. 밑줄로. 오케이? 자, 그런 분위기를 얘기한 거고 선생님이 이걸 왜 안 지우고 그대로 써놨냐면 이제 풀이를 시작할 건데 니네는 꼭 해줘야 될 게 있어. 그 밑에 여백에다가 이게 밑줄어법이면 번호를 달고 네모어법이면 A, B, C를 달아서 답을 적는 게 아니라 선생님 설명을 들으니까 1번은 그것과 관련된 어법이었구나. 내가 써줄 거야. 다. 니네가 알아서 정리하는 게 아니야. 그럼 예를 들어서 1번이 능동, 수동을 찾는 문제였다. 이렇게 정리하잖아? 그럼 니네가 계속 여러 개의 문항을 풀 때 이 번호에서 능수가 나올 때가 또 있겠었겠어? 있다는 거지. 그럼 자연스럽게 정리를 하다 보면 아, 수능어법에서 어떤 문법 중심으로 많이 나오는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야. 그거 위주로 공부해야지. 알겠어? 그걸 선생님이 지금 119문제를 가지고 니네한테 경험치를 만들어 주려는 거야. 오케이? 내가 설명 안 해줘도 선생님이랑 풀다 보니까 수일치가 뭐 10대 번도 더 나온 것 같은데요? 그럼 니네가 공부할 때 아, 이 수일치 부분이 중요하구나 고등부에서는. 이걸 깨달을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자, 근데 가정법도 배웠지. 그것도 문법이지. 근데 선생님이 100문제를 푼다고 하면 가정법은 한 번도 나올까 말까야. 내가 미리 얘기한 거야. 그럼 니네가 수능 어법 문제를 공부할 때 아, 이 가정법은 해석할 때 중요한 거지 문법 풀이 방식으로 기억할 필요는 없겠구나. 이런 게 스스로 생기는 거지. 선택을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단 말이야. 오케이? 자, 근데 과거에 고3 수능 어법에 이런 게 나왔어. 그냥 무슨 급이라 그래? 톨러. 비교급이지. 니네 이거 중학교 때 배우지 않아? 비교급 수식은 very 써 못 써? 못 쓴다고 배운 적 있지? 그래서 뭐 much라든지 이런 거 쓰라고 배웠지? 놀라지 마. 고3 수능인데 어법상 틀린 것을 해서 very 톨러가 나온 적이 있어. 이거 뭐야? 중학교 때 어법이 수능 시험에 뭐 한 문제밖에 안 되는데 거기 나온 거지? 자, 미국 이 수능 시험의 어법은 어려운 난이도를 골라서 내는 게 아니야. 뭐가 중심이냐면 자주 쓰는 거. 미국인들이 평소에 자주 쓰는 문법. 그 중심이야. 그러다 보니까 어이없이 쉬운 문법이 그 출제가 될 때도 있어. 오케이? 그래서 문법 그러면 중학교 때까지는 막 딱딱하게만 생각했는데 이제 선생님 특강 듣고 문법 이거 할 만한 거다. 그리고 이거 공식대로만 하면 내가 답 맞추는데 어려움이 없겠다. 그게 3월 입학 전에 만들어졌으면 해.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자연스럽게 계약이 되면 어법에 관한 얘기는 좀 덜 할 수 있겠지. 오케이? 어차피 계속 반복되니까. 그래서 하라는 대로 하면 우리가 이제 답을 먼저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1번 이제 들어간다. 1번에 지금 여기 to 부정사의 밑줄이 쳐져 있어. 그지? 그럼 이게 왜 여기에 적법한지를 우리가 따져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근데 마침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본수업 단원이 뭐였지? 수동태였지. 그지? 그러면 이게 떠올라야 돼. be seen이지. C가 원래 오형식에서 무슨 동사야? 그래서 본수업 때 개념 기억나? 주어, 사역동사 3가지가 있었어. have, let, make가 있었고
주어 다음에 지각동사라고 해서 뭐 주로 보다, 듣다, 느끼다 류의 이런 동사들이 있었단 말이야. 기본이지. 중학교 때도 한 거야. 목적어 뒤에 목적격 보호로 원형을 쓴다고 배웠을 거야. 응? 지각동사도 원형을 쓸 수 있다고 배웠을 거야. 여기까지 됐어? 됐어? 이게 돼 있어야 돼. 이거 안 돼 있으면 이제 중학교 때 놓은 거야. 응? 그런데 선생님이랑 지금 지난 시간까지 배운 게 뭐였어? 이 둘 다 원형이었는데 수동태가 되면 B 플러스 PP가 되면서 이 목적은 앞으로 간 거지. 그럼 요게 남는데 원형 부정사가 남는데 원형 부정사를 썼던 애들은 다시 뭘로 바꾼다? 투 부정사로 바꾼다. 나머진 그대로 두고. 기억나? 기억나? 요게 개념이야. 개념이야. 그럼 개념을 아는 친구들은 딱 보면 아 be, seen이니까 지각동사 수동태네. 그럼 뒤에 원형도 아니고 ing도 아니고 to 오는 게 어떻다? 맞다 이거지. 됐어? 그래서 1번은 능동태 수동태 문제에 관련된 거야. 되니? 결국 물어보는 건 to 부정사의 밑줄이 쳐져 있어도 이 문법의 핵심은 수동태를 아느냐는 거야. 이해됐어? 그리고 또 너무 딱딱하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이렇게 어법상 틀린 거 하나 찾으라고 했을 때 to 원형의 밑줄 쳐져 있잖아? 어? 답일 경우가 1%도 안 돼. 그러니까 헷갈릴 때는 to 밑줄 쳐준 거 답 쓰지 마. 거의 답이 아니야. 왜 그러냐면 to 부정사가 적용되는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다 된다고 to 부정사는. 그래서 어지간하면 물론 서역 있을 때 여기 원형 쓰는 게 to면 잘못된 거겠지. 그런 경우가 거의 1%밖에 안 나와 수능 시험에서는. 오케이? 나머지를 다 집중해서 보면 돼. 이런 것도 절대적으로 암기하면 안 돼. 그렇다는 얘기야. 정 찍을 거 없을 때 투 찍지 말라고. 자 그럼 두 번째 이제 슬슬 요령 알겠지? 2번에 that을 우리가 해결해야 돼. 너무너무 유명한 어법 관련 공식인데 제목부터 쓰면 what이냐 that이냐 요런 문법이야. what that 풀이법이라고 해. what that 풀이법. 처음에 이야기했던 대로 만약에 A, B, C 선택을 묻는 문제면 what이냐 that이냐로 나올 거야. 그리고 이렇게 밑줄어법으로 나오면 밑줄 that이 될 수도 있고 밑줄 what이 나올 수도 있어. 이걸 통칭해서 다 what that 풀이법이라 그래. 자 일단 순서대로 하면 뒤에를 봐야 돼. 먼저 1차적으로 이 뒷문장이 주어, 동사, 뭐 삼형식이면 목적어도 있고 뭐 보어도 있고 해가지고 완전한 절이 나왔다. 이 말 뭔지 알지? 문제가 없는 거. 쉽게 해줘? I am. 완전해 불완전해? 불완전하지. I like. 완전해 불완전해? 불완전하지. like는 타동사잖아. 을열이 있어야 되잖아. 그지? 그러면 I live는 어때? 완전하지. live가 자동사니까. 그래서 선생님하고 수업할 때 어떤 동사가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를 잘 구별해서 공부를 해야 돼. 뜻 외우는 건, 뜻만 외우는 건 아마추어. 이게 동사라면, 다른 분사는 그런 게 없지만 동사라면 이게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 타동사는 뭐라고? 그래, 목적어를 가져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오케이? 그래서 불완전 이건 완전이야, 그지? 뭐 다른 방식도 있겠지만 이렇게 따져보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뒷문장이 어떻다 그러든 완전하다면 그냥 무조건 됐어. 이게 명사절인지 뭐 부사절인지 따지지 말고 뒤에가 완전하면 그냥 됐으라고. 오케이? 그 다음에 선생님 그렇다면 뒷문장이요 만약에 불완전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다고
불완전하니까 무조건 와 쓰는 게 아니야. 일단 어법 문제에서 문장이 불완전하다는 것은, 불완전한 절이라는 것은 거의 대부분 관계 대명사절이에요. 자, 관계 대명사는 추가로 주격, 목적격 이런 게 있지. 말 잘 정리해. 관계 대명사가 주격이라는 말은 불완전한데 왜 누가 없어서 불완전하다? 주어가 없다 이 말이야. 그럼 관계 대명사 목적격은 목적어가 없다는 소리야. 그럼 봐봐. 얘네 관계 부사절에서 격 배운 적 있어? 관계 부사 where, when 이런 거 배울 때 무슨 격이다 이런 거 배운 적 있어? 없다는 얘기는 관계 부사절은 뒤에가 어떻다는 거야? 완전하다는 거야. 그것도 이따가 나와. 오케이? 요런 도식적인 개념을 잘 머릿속에 체득을 해야 돼. 그래야 문제가 쉽게 풀려. 불완전하다는 건 관계사가 온다는 얘기야. 관계사 중에서 what 있어 없어?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 what 있지 않아? 또 관계대명사 중에서 that 있어 없어? 후나 위치 that으로 쓸 수 있지? 그러면 관계대명사 절일 때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될 수 있어. 차이가 뭐였지? 일반적인 관계대명사절은 선행사가 있지. 선행사는 품사가 뭐야? 일부 문장이나 구가 선행사가 될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명사지. 그럼 명사가 있을 때는 선행사가 있으니까 후나 위치에 해당하는 그대로 that을 적어줘야 돼요. 응? 근데 이 what이 뭐였어? 선행사마저도 포함하는 what이라 그랬지? 그래서 없으면 what을 적어야 돼. 자, 빠르게 말하면 그래. 완전한 절 앞에 보고 머릿속으로 해보면 완전한 절이 있다. 뭐 that. 불완전하다면 따져볼 텐데 그 불완전할 때는 대신한 what 앞에 명사가 있으면 that. 없으면 끝. 이걸로 풀 거야. 우리 해석도 안 할 거야. 어법 문제 오늘 특강 시간에는 이 지문 해석하는 시간 없어. 물론 약간의 해석이 필요할 땐 있는데 전체 지문의 주제나 이런 건 따지지 마. 그냥. 응? 2번 볼까 그러면 배운 대로 우리는 뒤에 보는 거야. experience 동사로 뭐야? 경험하다지. 자동사일 것 같아? 타동사일 것 같아? 경험하다. 일단 우리말로 해석해봐. 경험하다. 무엇을 경험하는 거 아니야? 그럼 경험했다면 을룰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at이 품사가 뭐야? 전치사라면 목적어가 없는 거잖아. 을룰이 없는 거잖아. 그럼 어떻다? 완전하진 않으니까 불완전한 것을 검사하는 방식으로 넘어와야 되겠지? 뭐 확인하면 돼? 뭐만 치 명사 맞아? 더도 있고 s도 있으니까 명사밖에 안 돼. 뜻을 몰라도 더 뒤에는 명사 아니야, 그지? 그럼 이게 대시 맞아 틀려? 맞다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앞으로 요 문제가 나오면 요 방식으로 계속 푸는 거야. 지금 무슨 뜻인지 해석했어? 안 했어. 뜻 몰라도 풀어. 어때? 세 번째. 자, there is there가 뭐뭇이 있다. 주어는 많은 장면들이거든. sites? 많은 장면들은 되지. 그치? move는 뭐야? 움직이다야. 움직이다. 지가 움직이는 걸 move라 그래. 그러면 요 사이트가 품사가 뭐야? 명사를 꾸미려면 뭐가 돼야 돼? 형용사. 형용사. 근데 move가 동사니까 동사를 형용사처럼 바꾼 걸 뭐라 그래? 분사. 계속 얘기했었지? 지가 스스로 하는 거면 현재 분사. 당하는 거면 과거 분사였지. 근데 여기서는 장면들이 스스로 움직이는 해가지고 무빙이 맞는 거야. 그냥 move 쓰면 왜 안 돼? 그럼 명사를 꾸밀 수가 없으니까. 그럼 move도 쓰면 왜 안 돼? 저게 움직여지는 게 아니고 지가 움직이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걸 분사의 능동 수동이라 그래. 분사는 맞는데 지가 하기 때문에 우리가 ing를 썼다고. 능동이기 때문에. 되니? 멍 때리지 말고 뭐 해야 돼 지금?
유치하게 우리 고등학생인데 뭐 적어라 마라 이런 얘기 하지 말자. 사람이 수준이 있지. 미세한 잔소리하기 시작하면 우리 교실 수준 떨어져. 아니 누가 여기 탁 들어왔을 때 임마 좀 혼내드리다. 압도당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전부 다 웃으면 4번 themselves가 무슨 대명사? 제귀 대명사지. 기억을 빨리 떠올려봐. 제귀란 말을 내가 왜 쓴다고 했어? 다시 제자에 돌아올 귀자를 왜 쓴다고 했어? 주어가 원래 목적어로 돌아오면 안 되는데 그건 알아? 주어랑 같거나 설명하는 게 보어야. 주격 보어. 주어랑 다른 놈이 뭐야? 목적어지. 어? 그래서 다른 놈이 목적어, 다른 놈이 오는 동사라고 해서 다를 타자를 써서 무슨 동사? 타동사. 그거 빨리 개념 잡아야 돼. 안 그럼 아무리 좋은 강의를 들어도 이해를 못해. 원래 주어랑 목적어는 같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데 여기에 self 붙이면 봐준다. 이게 제기대명사야. 오케이? 자 그러면 그냥 them하고 themselves의 차이가 뭐야? 이 목적어를 취하는 주어랑 같은 거면 themselves가 맞고 다른 거면 그냥 them이라고 써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아까 내가 약간의 해석이 필요하다 그랬지? 우리는 그 정도까지만 볼 거야. 주제 찾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러면 여기 보면 포착하다 그랬지. 협조 알지? 뜻? 포착하다. 그것들을 포착한대. 만약에 본인이 본인을 포착하면 them이 맞을 텐데. 그지? themselves가 맞을 텐데. 다른 놈을 포착한다면 them이 맞겠지. 됐냐? 야 근데 생각해봐. 주인공이 자신을 포착한다는 게 말이 돼? 있어. 일부 있는데 잡는다고 했을 때 본인이 본인을 잡는 건 좀 어색하기도 하지? 확인을 하자. 그것들을 포착할 정도는 충분히. 누가 포착해? 투 부정사. 투 부정사의 주어가 필요하지. 투 부정사의 주어 뭐라고 배웠어? 의미상 주어 4 플러스 목적이 없지. 근데 없을 때는 누구랑 같은 거다? 앞에 있는 주어랑 같은 거라 그랬지? 그럼 누구요? 이거랑 같아서 안 썼어. 앞에 있는 주어랑 이 의미상 주어가 같아서 안 썼어. 포착하는 게 얘라고. 어디 있어 걔가? 엔드 다음부터 봐봐. 누가 포착하는 거야? 카메라지. 두 가지 카메라가 나왔어. 디지털 카메라와 휴대폰 카메라 나왔잖아. 걔네가 포착하는 거야. 카메라가 카메라를 잡겠니? 풍경이나 장면을 잡아야 되겠지? 그럼 여기 지금 them이 가리키는 건 앞에 나왔던 사이트. 그럼 주어랑 동사가 같은 거야 다른 거야? 주어랑 목적어가. 자신 있게 얘기해. 카메라랑 이 them이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른 거지. 그럼 제기동사를 왜 쓰냐고. 이거 정답이 4번이야. 그냥 뭐 써야 돼? them 써야 돼. 오케이? 그래서 이건 제귀 대명사라고 내가 써놓을 텐데 니네 수능 시험에서 또는 학교 내신에서 셀프에 밑줄 쳐놓고 틀린 거 찾으라 할 때는 다 이 문제야. 주어랑 같은 놈이야 다른 놈이야 그거 묻는 문제밖에 안 나와. 제귀 대명사는. 오케이? 딱 정리해 주잖아. 그럼 니네 앞으로 문제 풀 때 셀프나 셀프제에 밑줄 쳐져 있으면 빨리 이 놈을 어떻게 했는데 한 놈이랑 같은 놈인지 다른 놈인지만 따지면 그냥 끝난다고. 오케이? 정답은 나왔고 5번 이지에 밑줄 쳐져 있지? 10중 8구 이런 걸 뭐라고 하는 줄 알아? 그렇지. 수일치라고. 수일치가 뭐야? 주어가 딱 이거밖에 안 나와. 주어가 단수냐 복수냐. 만약 5번은 지금 틀린 게 아닐 텐데 만약에 5번을 틀리게 한다면 아로 썼겠지. 왜? 공부 안 한 새끼들 앞에 보니까 뭐 있어? 카메라? 즉 중학교 수준으로 그냥 앞에 복수니까 아겠지. 주어 찾아야지. 주어는 엄청 길어질 수도 있다 그랬어. 자 누구 한번 얘기해봐. 동사 앞에 주어를 찾을 때 무조건 지워야 되는 게 누구야? 전치사. 전치사구지. 더 쉬운 방법 하나 있어. 이렇게 나오면
여기 뭐 찍혀 있냐? 이게 분명히 동사 앞쪽이고 여기서부터 문장이 시작인데 중간에 컴마가 두 방 찍혀 있잖아. 어법 문제 풀 때 쌍콤마는 무조건 빼는 거야. 그 쌍콤마 안에 밑줄이 아니라면 이 수일치 문제가 아니더라도 기니까 우리는 단순하게 줄여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수일치 문제가 아니라도 우리는 밑줄이 없다면 버리고 시작해야 돼 무조건. 앞으로 내가 쌍콤마 그럼 무조건 지워. 그럼 이제 우리는 뭐만 따지면 돼. 이거 다 따지기 복잡했는데 이거 앞에 주어 찾을 때 여기까지만 보면 되지. 그럼 내가 잘 말해줬잖아. 누군 주어가 안 된다. 그럼 여기 또 줄겠네. 줄겠네. 남은 거 요거밖에 없지. 더가 주어는 아닐 테고. 둘 중에 누구 주어? evolve가 진화하다. 진화는 퇴보야 발전이야. 발전이지? 그래서 evolving 그럼 발전하는. 응? 발전하는 이 주어야 세상이야. 단수지? 정답은 is? 맞나? 빠르게 볼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지금 한 문제 풀었는데 수능의 핵심 어법 5가지가 등장한 거야. 다음 문제 풀 때 중복이 있을까 없을까? 있다는 거지. 그런 식으로 지금 내가 119문제를 푼다고 해서 119개의 문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는 점을 잘 알아야 돼. 니네 머릿속에 난 50개 정도 남을 거라고 나중에. 응? 그 안에서 풀면 다 맞아. 이제 봐라. 선생님 강의 열심히 듣고 이제 계약해가지고 학교에서 푸는 문법도 이런 식으로 풀면 옆에 애들이 신기한다니까. 두 번째. 이번엔 가로 네모어법이야. 요건 이쪽에다가 정리를 할게 선생님이. A번. 아니 딱 우리 주어진 보기가 시사하는 점이 있잖아. 대시냐 도우즈냐. 왜 이렇게 만들었겠어? 이것도 수일치야. 단복수 따지는 걸 다 수일치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대세 복수가 도우즈였지. 이런 걸 대세는 대명사니까 대명사의 수일치라고. 하지만 뭐 같은 맥락으로 겹치는 거야. 단복수 따지는 거니까. 됐니? 근데 아까랑 스타일이 좀 다른 건, 자 봐봐. 요게 동사잖아. 주어는 비치 발리볼이야. 비치 발리볼의 규칙들이야. 여기 주어지. 규칙들이 똑같대. 누구랑 똑같대? 봐봐. The same as B 그러면 A, B가 같다는 수. 같다는 신호의 same이니까 몰라도 대충 해석되잖아. 규칙들이 the same as 이것과 같대. 그럼 규칙들이 어떤 다른 형태의 배구들과 같대. 배구들의 무엇과? 비치 발리볼의 규칙들이 다른 배구 경기의 무엇과 같아? 규칙들과 같지. 문법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야. 규칙이 아니고 앞에 s를 붙였으면 얘도 뭐가 돼야 돼? 복수가 돼야 되겠지. 그럼 답이 뭐야? 도우즈. 똑같은 개념인데 앞에서 룰즈라고 했으면 뒤에도 도우즈. 만약에 이게 룰즈가 아니고 그냥 룰이었다. 그럼 답이 뭐가 돼? that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 그런 걸 스위치라고 하는 거야. 뭐 머릿속으로 개념 생각하고 푸는 게 아니야. 보이는 대로 푸는 게 문법 문제야. 됐어? 자, 그래서 대명사 스위치. B번. 벌써 마음이 홀가분하잖아. 아까 밑줄 어법은 5개나 다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거 지금 벌써 하나 해결하니까 2개밖에 안 남았잖아. 두 번째. 조금만 범위를 확장시켜서 봐봐. 니네 2단원이 동명사였지? 쌤 저기 본책 배울 때. 그때 동명사에서 마지막에 동명사를 사용하는 관용 표현이다. 그래서 내가 공부해두라 그러셨죠. have trouble ing 이런 거 있잖아. 거기에 이런 거 있었어? spend 여기다 써야 되겠네. 이건 동명사의 관용 표현인데 관용 표현은 늘 그렇게 쓴다는 거지. spend 시간이나 돈 따위 나오고 ing
그러면 뜻이 뭐야? 주어는 이 시간과 돈을 이거 하는데 쓰다야. 근데 왜 선생님 이게 동명사죠? 여기에 원래 in이 있는데 관용 표현이다 보니까 미국 애들이 in을 쓰기도 하고 뭐 하기도 해. 생략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지? 눈으로 찍어 놓으면 되는 거야. spend 시간 돈 ing. spend 시간 돈 ing. 딴 거 안 나와. 그럼 답 끝났잖아. spend 시간 뭐 나와야 돼? ing가. 됐어? 근데 선생님 개발하는 데도 있고 개발되는 데도 있잖아. 그런 거 없어. 그냥 spend는 목적어 다음에 ing야 그냥. 그래서 내가 관용편이라고 하는 거야. 개수는 좀 달라지고 그런 것도 있어. be used to ing 뭐였어? be used to ing. 뭐 하는데 익숙하다. 이거 바로 숙제를 안 했다는 소리야. 내가 숙제를 써오고 해석하는 것만 말고 그날 배운 거 암기하고 공부하는 것도 숙제라고 했는데 look forward to ing는 뭐야? 그것도 ing니까 관용 표현이야. 그런 게 얼마나 머릿속에 많이 입력되느냐가 너네 등급의 미세한 차이를 만드는 거야. 오케이? 이거 별거 아니잖아. 어려운 이해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spend 목적어 ing인데 이거 뭐 어려워? 그거 익숙한 애들은 바로 첫 번째 답 골랐겠지. 됐나? 3번. 자, ABC 문제는 3개밖에 확인을 안 해도 돼. 3개만 확인하면 돼. 그지? 근데 우리 저기 흑백 요리사 보면 무난한 요리 같지만 뭐가 있다 그래? 킥이 있다 그러지. 요 ABC 문제는 킥이 하나씩 꼭 있어.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쉬울지 뭐 어려운 개념 아니고 관용 표현 어려운 거 아니잖아. C번이 킥이야. 이 문제를 낸 이유는 C번이 중요한데 요걸 맞추고 나머지는 꼽사리 이런 거야. 이렇게 나오면 이게 뭐밖에 안 되니? 플레이즈가 명사가 아니고 동사라면 동사밖에 안 되지. 왜? S가 붙었으니까. 그지? 얘는 뭐야? ing지. 내가 ing 하나만 가지고는 동사가 될 수 없다 그랬어. 기억나? 제목부터 쓰면 동사의 유무를 따지는 문제야. 유무가 뭐야? 있느냐? 없느냐? 좀 더 확정시켜 말하면 있어야 되냐? 없어야 되냐? 그 문제야. 한 문장에는 동사가 몇 번 있다. 문장에 되면 한 번 꼭 나와야 되지. 동사 없으면 문장이 아니야. 오케이? 그리고 만약에 한 문장에 동사를 몇 번 쓰려면 그럼 가운데 뭐 써야 돼? 가운데는 앞뒤에 접속사. 그게 기본 개념이야. 그 문법이야 이게. 오케이? 그럼 지금부터 어디서부터 보면 되느냐? 올도가 뭐였지? 우리 지난 시간에 본수업 때 했어. 우리 본수업 때 개념을 잘 배워야 요령을 알 수 있는 거야. 올도, 도, 이븐도, 이븐 if. 양보의 접속사. 이런 접속사가 붙으면 무슨 절? 부사절. 부사절.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쓴 거 기억 안 나? 시간, 이유, 양보, 조건 써줬잖아. 그런 접속사, 주어, 동사 이거 문장이야? 내가 찐따라 그랬지 이거. 얘는 왜 존재하는 거야? 앞이나 뒤에서 진짜 문장을 뭐 해주려고? 꾸며주려고 그지? 근데 이거 전체적으로 보면 동사 하나에 동사 하나인데 여기 뭐가 있으니까 잘 들어야 돼. 올도우 동사 하나 나왔지. 그리고 끝났단 말이야. 이거 볼 필요 없는 거지. 이것까지 다 볼 필요가 없는 거야. 올도우 주어 동사는 맞는 거야 지금. 그럼 우리는 이것만 확인하면 된다고 지금. 그럼 여기도 뭐 나와야 돼? 자 보자. 니네가 동사 찾는 거야 지금. The ability. 동사 나온 얘기해. 점프 동사 맞지? 근데 앞에 뭐가 붙었어? to 부정사는 동사가 아니지. 넘어간다. and, hard, land는 착지하다거든. 동사 맞지? 근데 and가 있으면 요거랑 병렬이야. 얘도 뭐란 소리야? to 부정사란 소리야. 아직 동사 안 나왔지? 간다. 전치사지. 간다. 부상. 이 명사야. 만약에 이게 맞다면 아직도 동사가 안 나온 거지. 이거면 동사가 나온 거고. more substantial role in
동명사 굿 비치 발리볼 플레이어. 동사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동사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그래서 정답은 플레이즈야. 처음에 얘기했지. ing만 가지고는 동사가 될 수 없다 그랬으니까. 이게 올해 수능에 나왔던 29번 문제야. 어? 올해 내용은 다르지만 올해 니네 선배들이 대학 가려고 본 수능 시험 29번이 2번 보기에 무슨 단어인지 까먹었다. ing 밑줄이었어. 그리고 역시 풀이법은 똑같았어.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동사가 없어서 이거 틀렸다. 그게 답이었어. 내가 예상했었고 그대로 나왔어. 그래서 그런 문제를 우리가 앞으로 뭐라고 부를 것이냐. 한 문장에 동사가 있어야 되는데 동사가 없으면 안 되는 그런 문제를 동사의 유무 문제라고 할 거라. 그래서 3번. 지금 1, 2번 두 개 풀었거든. 단어 보고 대충 무슨 얘기겠다 뭐 생각은 해봤겠지만 우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라. 1, 2번. 근데 풀이는 다 했어. 이게 문법 문제를 이과 애들이 좋아하는 이유야. 그냥 공식대로만 풀면 되지. 이거 뭐 무슨 내용인지 파악 안 해도 되니까. 근데 성격이 너무 다르지. 우리 주말에 푸는 그 주장, 요지, 삼축어구 이런 건 완전히 풀이법이 다르지. 그래서 우리가 그 유형에 따라서 문제풀이 방식을 따로 가져가야 되는 거지. 그냥 옛날 꼰대들 하는 말로 야 영어 해석하고 문제 풀면 되지. 그게 아니야 사실. 그거 아마추어가 하는 얘기야. 자 3번 역시 밑줄어법이야. 후즈 뭐라고 배웠냐? 소유격 관계대명사라고 배웠지? 소유격이라고 쓸게. 이게 한 세트야. 문제도 아니야. 후즈가 소유격 관계대명사. 그냥 소유격은 뭐 있어? 그냥 소유격. my, 6월 이런 게 소유격 아니야? 기본인데 우리 소유격만으로 끝나는 문장이 있다 없다? 없지. This is my. 뭐 어쩌자는 거야? my book이라고도 얘기해줘야지. 뭐 있어야 돼. 그럼 관계대명사도 뒤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이거 볼 거 없어. whose 다음에 gym, 체육관이란 명사지? 소유격 플러스 명사 끝. 이게 만약에 whose인데 뒤에 I가 나왔다. 맞아 틀려? whose I. 안 되지. my I 이런 게 어딨어. 만약에 his I 이런 거 없잖아. 여기에 만약에 바로 짐 없이 has가 나왔다. 맞아 틀려? 요 문제야 이거는. 그치?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2번. 선생님 또 밑줄 ing인데 쇼? 좋아. 또 따져보자고. 밑줄 ing면 뭐라고? 동사의 유무로 판단해보는 거야. 제목은 다르게 쓸 거야. 나왔어. offered. 제안했다. 동사 나왔지? but. 에이씨 앞에 거 괜히 해석했네. but 나왔으면 다시 주어 동사 되지? 동사 누구야? 단어. 그래서 외워야 돼. decline이 거절하다는 동사야. 거절했다. 나왔지? choose도 동사지 원래. 이 원형이 choose잖아. 응? 동사 썼지? 컴마만 찍고 또 동사 쓸 수 있어 없어? 없지. 접속사가 없으니까. 되니? 그래서 무슨 구문 처리하는 거야? 분사 구문 처리하는 거야. 알겠어? 요거 동사의 유무를 따지다 보니까 이 문제였어. 분사 구문 그러면 두 가지 유형이 나오거든. 분사 구문에 능동수동이 나올 수도 있고 그냥 분사 구문 자체가 나올 수도 있거든. 자, 분사 구문이라고 쓰는 건 이거야. 가능 불가능. 동사 두 개인데 접속사 있으면 가능해 불가능. 불가능하지. 이럴 때 무조건 아니지. 그래서 무슨 뭐 복잡하게 분사구문의 해석 이런 거 안 물어보는 거야. 심플하지 않아? 동사 봤어. and, but, or 같은 게 있어. 그러면 동사 써도 돼. 없으면 ing야. 알겠어?
그럼 이걸 예를 들어서 뭐 맞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여기에 and가 있었다. 그럼 오히려 뭘 써야 돼? choose 써야 돼. 어? 여기서 잠깐 선생님 접속사가 있어도 분사구문 쓸 수 있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and는 절대 분사구문하고 못 써. 그러니까 여기 접속사 and가 있다는 소리는 무조건 동사 써야 된다는 소리야. 동사 써야 돼. 접속사 있으니까. and가 없으면 ing. 그러니까 이런 거야. 학교에서 시험을 보는데 내신 시험 대비를 하는데 분명히 나는 이 지문이 시험 범위였고 이렇게 암기를 했어. 근데 선생님이 여기다가 추징이냐 과거니까 초우즈가 되겠네. 이렇게 물어보시고 내용은 틀림이 없는데 and를 추가시켜 놓은 거야. 그럼 답이 뭐가 돼야 돼? 초우즈가 돼야 되거든. 근데 지는 뭐라고 외웠어요? 추징이었어요. 딴 건 기억 안 나는데 여기 추징이었어요. 쓰는 거야. 선생님 저 왜 틀렸어요? 이거 추징 썼는데요? 그 앞에 and 있다. 근데요. 아는 놈들은 그러겠지. 못 봤다. 이게 변형 문제야. 중학교 때는 거의 지문을 똑같이 출제를 하는데 고등학교 때는 저런 식으로 문법에 관련해서 하나 있던 걸 없애거나 하나 추가시켜서 답을 바꾸게 다른 지문이 나오도록 만드는 게 변형 문제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정신 안 차리면 망할 수밖에 없어. 오케이? 3번. 무조건이라고 그랬어. 그지? 황성현 어디부터 봐야 돼? 지랄 연병을 하지 말고 왓된 문제다 싶으면 어디부터 확인한다고 그랬어? 집중력이 없는 거야. 심하연 어디부터 봐야 돼? 뒤에 뒤에부터 봐야 돼. 그래서 완전하면 안전하면 무조건 대 불완전하면 그때부터 이제 앞에 선행사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거지. 그 사람은 필요로 할 것이다. 필요하다 그러면 언론이 나오나 안 나오나? 나왔어 안 나왔어? 그럼 주어, 동사, 목적 어때? 완전하면 돼 끝. 이게 만약에 아우어 헬프가 없었다. 그럼 이제 고민 들어가야지. 알겠어? 네 번째. 능동 수동 문제. 이 문제가 틀렸는데 함정이 있었어. 그냥 단순하게 보면 쌤 BPP 맞지 않아요? 뒤에 전치사구니까요? 아니었어. 우리 respond 뜻 자체가 뭐야? 응답하다지. 사람이라야 응답할 수 있어. 사람의 개념이라야. 그럼 어떤 질문은 응답이 되는 거겠지. 그렇지? 어떤 질의가 응답되는 거고 사람은 응답하는 거라고. 그래서 이거는 우리는 응답되어지는 게 아니고 그냥 뭐 하는 거야? 응답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responded라고 그냥 써야 돼. 없으면 되겠네. 우리는 응답했다. 아니 선생님 이건 뭐예요? 원래 수동태면 by가 의해서라고 돼야 되지. 다른 뜻이야. 규정 위반을 인정하는 것에 의해서 우리는 반응했다. 우리의 반응의 내용이 뭐였다는 얘기야? 규정 위반을 했음을 인정하다. 우리 스스로가 violation, 규정 위반이 violation이야. 농구 좋아하는 애들은 공 들고 몇 걸음이냐? 드리블 없이 몇 걸음? 반칙 되려면 드리블 없이 몇 걸음 걸어야 반칙이야 농구? 2걸음. 3걸음 아니야? 2걸음은 그럼 농구 어떻게 하니? 그럴 때 4걸음, 5걸음 드리블 없이 걸으면 walking violation이라 그래. 걷기 위반. 규정 위반이 violation이야. 위반을 했음을 인정하는 것으로 우리가 응답을 한 거야. 오케이? 어떤 제재에 대해서 좋아요. 우리가 규정 위반했어요. 라고 인정함으로써 위반한 거지.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야. 함으로써 응답을 한 거지. 자, 그래서 이 문제가 뻔한 문제인데 좀 어렵게 나온 거야. 공식에 안 맞게 나온 거야. 선생님 이렇게 예외가 있으면 우리 공부하기 나쁘지 않나요? 이럴 경우에는
이거 말고 나머지 4개가 반드시 떨어져야 돼. 봐봐. 이거 문제 없었지? 문제 없었지? 문제 없었지? 이거 아리까리하지? 우리가 아는 거랑 좀 헷갈리는 거였지? 5번. 헤드 PP 뭐야? 그냥 헤드 PP라고 쓸게. 이거 니네 중학교 때부터 뭐라고 배웠어? 헤드 PP 언제 쓴다고 배웠어? 과거에? 대과거. 대과거 뭔데? 과거. 그러면 대과거가 나오려면 뭐가 있어야 돼? 과거. 그런 기준을 안 정하면 어제도 과거고 1년 전도 과거야. 근데 어제라는 과거를 설정해 놓으면 그 어제보다 전의 것이 대과거가 되는 거야. 그럼 대과거가 나오려면 헤드 PP가 나오려면 무조건 먼저 뭐가 선행돼야 돼? 그게 어디 있어? 이거 헤드 PP 나오기 전에 acknowledge가 인정하다. 인정했지? 인정한 게 과거지? 그러면 commit은 저지르다거든? 저질렀음을 인정한다. 순서 맞아? 인정했으면 이미 과거에 그보다 전에 저질렀으니까 인정한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선 이것 보고 이것 보면 맞는 거지. 자, 하나만 물어보고. 이거 이렇게 쓰면 왜 틀려? 해즈 PP는 뭐야? 해즈 PP는 무슨 완료라고? 저기 어디 들어있어? 저기 시제가 뭐가 들어있어? 해즈 PP는 과거도 있지만 현재가 들어있지. 근데 어떻게 과거에 인정했냐 그거를 현재를 무슨 신도 아니고 현재를 과거에 어떻게 인정해? 그래서 오답이 되려면 저게 해즈로 나올 것이다. 알겠어? 알겠어? 이게 현재였으면 해즈 PP가 가능하지. 되니? 개념 알겠어? 그럼 또 5가지 정리해 봤는데 우리 1, 2번 풀었을 때랑 겹치는 게 뭐야 지금? 수일치하고 능수 많이 나오고 있지? 왔대 또 겹치고 이런 식으로 중백이 되기 시작할 거라고. 그러면 다양한 같은 개념인데 다양한 변화된 형태를 공부하다 보면 맥이 잡힌다고. 그럼 이제 새롭게 그거 관련해서 문제를 내도 깝쳐봐라. 그렇게 아무리 능수 문제 아무리 내도 난 다 풀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수일치 아무리 어렵게 내봐라 내가 다 풀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럴 때 이제 내가 문법은 좀 잘하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무슨 뭐 투부정사 용법은 명사적 용법이 있고 형용사적 용법이 있고 부사적 용법인데 부사적 용법은 목적이 있고 결국 이거 문법 잘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꼰대 쌤들 또 잘못 가르쳐. 자, 니들 기초 부족하지? 오늘부터 문법 정리해 줄게. 1번 투부정사의 용법 명사적 암만 정리해봐라. 이 문제 못 푼다니까. 알겠어? 그래서 선생님이 그런 설명은 가급적 배제하고 필요한 내용만 딱딱 찝어서 알려주고 있는 거야 지금. 요즘 세대가 어떤 세대야? 가성비를 추구하는 세대 아니야? 바쁘지? 서두르고 있어 아직 어린 나이지만 사는 게 폭폭하지 않냐? 바쁘지 않냐? 윤시호 너 안 바빠 보여. 사는 게 바쁘지 않아? 아니 나 같으면 진짜 극단적 선택을 고민하겠어. 아침에 일어나, 밥 먹어, 학교 갈 준비해, 학교 가, 급식 끝나고 집에 와. 야 학원 가야지, 10시 끝났다, 와, 자 비키라고 나 탄다고, 와 집에 와서 다 숙제하고, 일어나, 밥 먹어, 고민하고 있어. 앞으로 이렇게 평생을 살아야 된다고? 근데 내 평생이 아니잖아. 이제 다 왔어. 이제 고등학교 입학하잖아. 3년 남았어. 주변에 대학생들 있으면 확인해봐. 대학생한테 엄마가 야 일어나라고 그 얘기는 할 수 있어. 근데 대학생 형한테 너 공부 안 하냐? 야, 공부 좀 해 이 자식아. 이런 얘기 하는 거 들어봤어? 싫어. 들어봤냐? 싫어? 안 들어봤지. 그냥 알아서 해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니네가 알아서 할 때가 3년밖에 안 남았다고 이제. 지금은 좀 인생에서 고생을 해야 될 시기가 맞아.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서. 오케이? 지금은 딱 한마디만 할게. 졸린다고 졸고 배고프다고 먹고 놀고 싶다고 노는 때가 아니라고 지금은. 그걸 누가 잘 참아내느냐가 입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야. 참기야. 존버야 존버. 그렇지 않나? 옆에서 보는 공부 못하는 애들은 존버를 못해서 망하는 거야. 아주 친구성이 하윤이가 야 우리 학원 영어쌤 잘 가르쳐 우리 학원에서 공부해보자. 데리고 와. 데리고 와서 딱 앉혀놨어. 한 2달 다니더니 에이 힘들어. 걔 좀 있다가 한 달 쉬고 어떻게 해? 야 어느 학원 재밌냐? 거기 또 가. 한 달 다니다가 또 에이 힘들어.
버티지 못하는 거예요. 어? 힘드냐? 예, 힘든데요. 그래도 해야죠. 성공해. 4번만 풀이하고 잠깐 쉴게. A, B, C니까 금방 끝나겠지? 니네가 한번 얘기해봐. A번 뭘 것 같아? 지금 그렇게 떠들었으면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아니면 응? 아, 오늘 나오진 않았나? 동산. 꿀팁 알려줄게. 이런 병렬 구조라는 건데 꿀팁이 뭔지 알아? 딱 세 개야. 빈도순으로 적을게. and 뒤, or 뒤, but 뒤에는 이 뒤에서 가로든 밑줄이든 뭘 묻잖아? 100% 병렬이야. 고등부 문제는. 오케이? 그럼 이거 뭐 있어? 5월 있지? 이것만 확인하면 그냥 병렬이다 생각하면 돼. 병렬이 뭔데? 앞에 나온 형태로 뒤에 형태도 맞춰주는 거지. 그럼 봐봐. 이거랑 이게 같거나 만약에 어보이드랑 병렬이면 똑같이 동사를 쓰는 게 맞지? 근데 요거랑 병렬이면 이게 뭐가 되는 게 맞아? 그럼 약간의 해석을 해봐. 나는 추천한다. 네가 피하는 것을. 스케줄 짜는 거. 어떠한 모임을. 피하는 걸 추천한다. 그리고 전화에 대답하는 것을 추천한다. 그러면 해석가 맞을 텐데. 피하는 걸 추천하고 전화 받는 걸 추천한다. 이러면 해설이 답일 텐데. 이거랑 병렬이면 스케줄 짜는 것도 피하고 전화를 뭐 하는 것도 받는 것도 피하고 그게 더 자연스럽지. 그치? 그럼 답이 뭐야? 이걸로 푸는 거야. 병렬은 약간의 해석을 통해서 어떤 동사랑 어떤 ing랑 짝이 되는지만 찾으면 끝나. 우리 이거 배웠잖아. 우리 동명사 편에서 어보이드는 목적어로 누구만 가져? 어보이드? to야 ing야? 보이는구만. ing만 와야 되죠. 그래서 A or B 병렬 문제. 이 문제만 나오는 건 아니니까 앞으로 뭔가 질문을 했을 때 이거 뒤에서 뭔가 물어보고 있으면 100% 병렬이라는 거 기억합니다. 두 번째, B번. 이건 어법인데 단어 용법인데 unlike를 묻는 거거든. 이런 단어의 공통점이 뭐냐? 형용사야. 형용사야. like는 뭐냐? 형용사. 이건 전치사야. like가 똑같지만 품사가 아예 달라. 형용사가 목적어를 가질 수 있나? 형용사가? 형용사 목적어 못 가지지. 전치사는 목적어 가질 수 있나? 전치사 뒤에 목적격 온다고 그랬잖아. for라는 전치사 다음에 they라고 적어, them이라고 적어. 목적격 쓴다는 건 전치사 뒤에는 목적어 올 수 있다는 얘기야. 이거 목적어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있지? 그럼 unlike는 형용사니까 안 되고 like는 전치사니까 올 수 있겠지? 오케이? 그래서 unlike는 형용사, like는 전치사인데 전치사 뒤에서만 목적어 명사가 올 수 있으니까. 알겠어? 야, happy 다음에 목적어 안 오잖아. 형용사니까. 그렇지? 근데 for라는 전치사 뒤에는 명사가 와야 되잖아. 오케이? featuring. featuring 뭐야? 전치사 플러스 명사. 이 명사를 뭐라고 부른다? 전치사의 무슨 어? 목적어. 이 개념, 야 근데 이 개념을 선생님이 니네 고등부 올라와서 얘기한 적이 있어 없어? 이렇게 얘기했을걸? 영어의 목적어는 크게 몇 가지다? 두 가지. 첫 번째는 누구의 목적어? 타동사의 목적어. 아까도 했어. 두 번째는 전치사의 목적어. 그 중에 전치사의 목적어.
C번. 너 그냥 요것만 공부하면 돼. 이거 that's because하고 that's why를 구분하는 문제인데, 응? 여기다 뭐만 쓰면 끝나. because는 뒤에 뭐 나와? that's because. 그것은 무엇 때문이다 할 거 아니야. 원인이 나와. I like 성현. That's because he is handsome. 말이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아니 물론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지만 영어 문법상 될 것 같아? 김민결 is very cute. That's because I like you. 돼, 안 돼? 잘 들어봐. 김민결 is very cute. That's because I like you, like him. 안 돼. 이거 말이 안 되지. 김민결은 귀엽다. 그것은 내가 민결이를 좋아하기 때문이다. 어색하잖아. 그지? 그럼 뒤에 뭐 나와야 돼? 원인이 나와야 돼. 좋아한다는 결과가 먼저 나오고 원인이 나와야 돼. 근데 반대로 김민결 is very cute. That's why I like him. 이런 결과야. That's why 뒤에 뭐 온다고? 결과 온다고. 요렇게 외우면 돼 이거는. 그래서 나중에 니들한테 독해할 때도 문법 떠나서 독해할 때도 이 that's why를 뭐라고 알려줄 거냐면 이게 무슨 뜻이야? therefore. 그러므로지. 니네 that's why는 앞으로 독해할 때 무조건 그래서야. 그래서 그러므로야. 오케이? 심하윤 is very rich. I like him. That's why 써야 돼. That's because 써야 돼. That's why지. 심하윤은 부자다. 좋아하기 때문이다야. 그래서 좋아한다. That's why야. 거꾸로 쓸 때는 I like 하윤. That's because he's rich야. That's why he's rich야. because지. 감 잡았어? 자리가 바뀐다고 저게. 알간? 그래서 너네 학교 선생님들은 아까랑 똑같아. 원래 지문에서는 that's why를 쓴 문장인데 뒤에 걸 앞으로 보내놓고 앞에 걸 뒤로 보내도 내용은 같을 수 있어. 다만 가운데 that's because가 that's why로 바뀌어야 돼. 그렇게 통으로 바꿔서도 낸다는 거야. 특히 발국 심해 이거. 그러니까 그래도 내용이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맞잖아. I like 하윤. That's because he's rich. 아니면 he's rich. That's why I like 하윤. 같은 말이지. 같은 말 아니야? 근데 원문하고 밑에 문장을 바꿔놓고 선생님들이 여기 why냐 because 이렇게 낸다고. 내신에서도. 그러니까 개념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돼. 앞으로 요건 그렇게 해석하는 거야. That's because 원인, that's why는 결과. 심지어 that's why는 그래서라고 번역해도 상관이 없다. 알간? 지금 써봤는데 계속해서 뭔가 처음 배우다 보니까 문법적인 개념이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거든. 아마 2교시 때는 더 많이 겹치는 게 나오기 시작할 거야. 5분간 주시. 신기석 코트.